공부는 잘 되니? 아니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고 보니 얼굴이 안 됐구나. 저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아휴, 야, 나도 마음이 안 됐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 영상을 좀 보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단어들이 한 단어인지 아니면은 별개의 단어인지 그래서 붙여 써야 하는가 띄어 써야 하는가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봐도 헷갈리는 어휘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로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여러분. 어때요? 공부 잘 되시나요? 공부 잘 되다, 공부 안 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건데 최종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됐던 순간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뭐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들로 다 이제 해소해 나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수험 과정을 잘 해내시고 최종 합격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채널에 놀러 오셔서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영상들을 그냥 쭉 봐주세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그런 또 영상을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앞에 봤던 영상에서 나왔던 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정말 헷갈려요. 여러분 안 되다부터 같이 볼게요. 1.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뜻으로 안 되다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품사도 이게 동사였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1.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사가 안 되다, 소화가 안 되다, 그리고 공부가 안 되다. 모두 안 되다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 요즘에 공부가 안 되라고 할 때 여러분 그저 붙여 써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가 잘 뭐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를 의미할 때 공부가 안 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다도 되고요. 자식이 안 되다라고 해서 안 되다가 여기서도 이제 한 단어로 쓰입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를 의미할 때도 이렇게 안 되다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안 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여기에서 안 돼도 우리가 3명은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안 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다가 하나의 단어로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를 보면은 농사가 안 되다, 공부가 안 되다, 자식이 안 되다, 우리 중 안 되어도 이렇게 예를 통해서 외워주시고요. 걔네들은 모두 붙여 써야 되는 한 단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가 볼까요? 우리 형용사 있습니다. 형용사. 우리가 안 되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에서 마음이 안 됐다. 뭐 얼굴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모두 이제 한 단어인데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농사가 안 되다. 그다음 뭐 공부가 안 되다. 그다음 뭐 자식이 안 되다라고 할 때는 동사였고요. 마음이 안 되다. 그다음에 얼굴이 안 되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거나 가엾어서 마음이 언짢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안 되다 붙여 써야겠죠. 그리고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고 할 때도 안 되다 한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항상 놀라는 게 이제 수험생일 때 이제 봤던 모습이랑 합격하고 나서 보는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달라요. 정말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수험생일 때는 이제 뭐 항상 딱 수험생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선생님 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합격 인사 올 때 보면은 너무나 진짜 이렇게 잘생기셨었나, 이분이 이렇게 예쁘셨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매끈한 모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얼굴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신경 크게 쓰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면 얼굴도 핍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안 되다가 동사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셨는데 이 되다라는 이 동사 앞에 안이 부정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 되다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문장 안에서 이제 안이라는 부정부사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만져도 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만져도 돼.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만져도 돼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지면 안 돼가 되는 거고요. 통과한 사람이 몇 명 되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되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 맥락은 여기에서 맥락은 잘 되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되다를 부정하는 맥락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다, 소화가 잘 되다, 자식이 잘 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립되는 말로 쓰일 때는 이렇게 안 되다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만은 우리가 되다가 단독으로 쓰이는 맥락에서는 뭐가 쓰인다? 우리가 아니 부정부사로 와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다의 반대 개념이면 여러분 안 되다라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되다가 단독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일 때는 우리가 부정부사 안 띄고 되다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경우가 다 되거든요. 훈련이 안 되었다라고 할 때는 훈련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죠 동사로 쓰이는 경우죠. 근데 훈련이 안 띄고 되었다라고 하면은 훈련이 아예 그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훈련이 아예 생성되지가 않았다. 훈련이 아예 되지 않았다를 의미할 때는 안 띄고 되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얘 한번 잘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안 되다가 이제 하나의 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정부사 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띄고 안 되다 구성에서는 우리가 띄어쓰기 간소화를 위해서 안 띄고 되다도 역시 안 되다로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정부사 잘이 오는 경우는요. 뒤에 안 띄고 되다든 그리고 동사로 쓰이는 안 되다이든 무조건 이렇게 붙여 써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잘 띄고 안 되다 이렇게 붙여 쓰세요. 예. 여러분 잘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잘 되다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안 되다와 대립되는 잘 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잘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잘 되다라는 단어도 있고 잘하다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다도 이제 붙여 쓰고요. 그리고 잘하다도 잘과 하다를 끊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여기서 뜻 안에서 다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잘하다를 그냥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되다, 잘하다 둘 다 붙여 씁니다. 잘하다는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버릇으로 자주 하다,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 잘하다를 씁니다. 우리가 안 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잘 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잘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신을 잘하다, 공부를 잘하다, 그리고 잘하는 솜씨, 오해를 잘하다, 술을 잘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하다가 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반어적으로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잘하다가 쓰이죠. 잘하는 짓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의 이제 못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잘하면 날 치겠구나. 싸우기 직전이네요. 예, 그리고 잘해서 3,500원이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넉넉 잡아야 고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잘하다는 여러분 붙여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해야 부모님에게 잘하다라고 할 때도 붙여 씁니다. 여러분 잘 뛰고 하다의 경우는 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또는 분명하고 또렷이 아주 적절하게 또는 아주 알맞게 유감없이 충분하게 라는 너무나 좋은 의미들인데 그럴 때 이제 잘을 쓸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하다와 띄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얘기 잘하다, 퇴근 잘하다 할 때도 우리가 앞에 잘하다가 원래 갖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뜻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사인 잘을 쓰면 띄어쓰지만 의미상 잘 띄고 하다로 띄어쓰는 맥락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 쓴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잘 되다, 잘하다를 그냥 붙여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다도 이제 붙여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되다가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 이제 안 띄고 되다 했던 거고, 잘 되다, 잘하다는 그냥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못하다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할 때 이제 비교의 맥락으로 나올 때는 젊은 시절만 못하다 이런 비교의 맥락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잡은 고기가 못해도 10마리는 되겠지 아무리 못해도 20명은 좋게 넘을 거야 라고 할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한 단어로 형용사로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못하다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동사는 다 아시죠? 그래서 뭐뭐 하지 못하다의 형태로 앞에 나오는 요 본용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당연히 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다 붙여 쓰죠. 그리고 이제 보조 형용사, 여러분 하다, 못하다, 않다, 아니하다와 같은 말들은 앞에 본용언에 따라서 이제 보조용언의 품사가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조 형용사로도 쓰이고 보조 동사로도 쓰입니다.
보조 형용사, 보조 동사의 구분은 앞에가 본용어니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다, 좋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보조 용언도 바로 못하다도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볼게요. 뭐뭐 하다 못해. 뭐뭐 하다 못해. 뭐뭐 하다 못해. 그럼 사실 뭐뭐 못하다가 이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는 이 앞에 있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간다라고 했잖아. 근데 예외적인 아입니다. 사실 히다 못해 할 때 히다가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보조 형용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못해에서 이제 보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해가 보조 동사가 될 것 같지만 뭐뭐 하다 못해의 맥락에서는 모두 보조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 못하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앞에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가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다 못해의 맥락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하다 못해는 모두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 저희 이제 문법편 시간에 사실 배운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 못하다, 못 뛰고 하다 이렇게 볼게요. 잘하다의 반대 개념이면 우리가 못하다 붙였습니다. 아예 하지 못한다의 의미면 그죠? 못 뛰고 하다죠.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하다로 쓰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못 뛰고 하다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 못하다와 같은 그러한 보조 용언이 붙으면은 우리가 긴 못 부정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다를 단순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못이 앞에 오면은 짧은 못 부정문이 된다. 공부를 못하다라고 할 때 공부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완성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다의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띄는 거고, 그리고 바빠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얘가 이제 지 못하다가 보조 용언의 형태로 쓰이니까는 이제 못하다가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항상 안 좋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부를 못하다 붙여 쓰겠죠. 그럴 때는 공부를 못하다 붙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예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는 못 뛰고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따라 공부가 안 된다. 오늘따라 공부가 안 뛰고 된다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유하고 왔던 첫 번째 영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무엇이 맞을까요? 그렇죠. 공부가 잘 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뜻으로 잘 되다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된다의 반대 개념인 거잖아요. 말도 뛰고 안 되는 뛰고 소리, 그리고 말도 안 뛰고 되는 이렇게 지금 한 단어로 쓰이냐 아니면은 한 단어로 쓰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을 한번 빼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도 되는 소리.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안이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 온 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잘 되다를 한번 넣어보세요. 말도 잘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안이 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안 뛰고 되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기에 안 뛰고 되다. 되다가 단독으로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말이 되기 때문에 되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안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아는 채도 안 하다. 아는 채도 안 뛰고 하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조사를 뭐 살짝 바꿔서 우리가 하다만 단독으로 쓰이는지를 같이 보시면은 아는 채를 하다. 그쵸? 하다가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채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채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안이 오는 경우가 맞죠. 그래서 부사 안과 동사 하다의 구성으로 띄어쓰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하다라는 그리고 동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안과 하다는 띄어쓴다라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공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집 식구들은 외식을 잘한다. 그리고 잘 뛰고 한다. 외식을 못한다의 반대말인가요? 외식을 못한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요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릇으로 자주 하다라는 의미로 잘하다로 이제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을 쓰면 뭐 띄어 쓴다고 하지만 의미상 잘 뛰고 하다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하다는 그냥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다 잘하다는 많이 붙였어요. 예. 그는 다리를 다쳐 농구를 못한다 할 때 붙이냐 띄냐를 볼게요. 우리 잘한다 와 이제 대립되는 개념인가요? 농구를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리를 다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농구를 아예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뛰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죠. 다리를 다쳐 아예 농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못 뛰고 한다로 뛰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못 부정문으로 부정부사가 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참에 명확하게 구분 기준을 잘 살피고 정리하고 가신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헷갈리는 아이들은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거나 모호한 것들 하나하나 쳐내가면서 또렷또렷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유익한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